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경찰 백서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이 경찰 백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 부록에 있는 각종 경찰과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경찰 백서의 맨 마지막 파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 부록이라고 해서 경찰 조직의 연역이라든가 경찰 조직도 기구의 모습, 기타 뭐 경찰 CI나 표장, 관련돼 있는 법령, 예산, 또 해외 주재관이나 독립운동 출신 등 그때 테마에 맞춰서 이 관련돼 있는 각종 참고 자료를 실어놓고 있는데요. 아니 책의 본문 내용도 아닌데 왜 부록에 있는 것까지 같이 살펴보느냐 하겠지만 여기에 있는 각종 데이터들 또 여기에 정리해 놓은 이러한 도표라든가 아니면 정보들도 실제 이 경찰의 그동안 이 경찰을 분석을 하고 경찰이 그동안 쌓아왔었던 발자취에 대해서 한번 꼭 정리해 보는 입장에서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먼저 경찰 조직의 연역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한국 경찰사 파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경찰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이 시행 연원을 포함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함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 자체는 제일 처음에는 뭐 이 근대경찰 제도가 운영되기 전인 조선시대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경찰청이 이 경찰 관제, 근대경찰 관제가 만들어지기 전에 조선시대에는 소위 말하는 포도청, 물론 뭐 포도청은 성종 때 이제 포도장제부터 시작이 됐었던 임시 이제 직급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상설 기구화 됐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아마 한국 경찰사 시간에 함께 공부하시거나 해서 아실 수 있는데 이거 외에도 실제 우리가 근대적인 의미로 넘어오게 되면서 그래서 좌우 포도청으로 발전했었던 이 조선 헌종 때의 모습이라든가 또 고종 때 와서 경무청장실을 둠으로 해서 또 1899년에는 경무대신을 둠으로 해서 전국적인 경찰 사무를 관장하는 등 근대 경찰로 변화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경찰권이 경무청 직제를 개정을 하면서 경무사, 경찰국장, 경무관, 총순, 순검 등의 계급으로 해서 이미 이 20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현대적인 의미의 계급 구조라든가 체계가 완성됐다라는 점.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 정부의 경찰 조직은 그 연원을 봤었을 때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 민주공화정제인 이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에서 중앙경찰기구로서 경무국 직제와 경무국 사무 규정을 뒀다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연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백범 김구 선생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으로 취임을 해서 임시정부의 경찰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실질적인 업무, 실질적인 구성 활동 등을 개시를 했다라는 것. 그 외에도 임시정부 내에 지방조직인 연통제, 산하의 경무사, 경감제 등을 만들기도 했었고 그 외에 치안조직대를 하거나 경호 경비와 관련되어 있는 기구들 또 기타 중앙경찰기구로서 경무과 등을 설치했다라는 소위 말하는 임시정부 내에서의 활동들도 아주 귀중한 자료들도 함께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45년도 8월 15일 해방 이후에는 광복 이후에는 미군정이 시작이 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경무국제는 미군정청 하에 경무국으로 해서 각도의 경찰부를 창설을 함으로 해서 이날을 기념을 해서 소위 말하는 이 1945년 10월 21일 미군정하 경무국이 시작되면서 경찰의 날이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경무국이 나중에 경무부로 승격을 해서 조직이 개편되는 모습이나 또 철도 관구경찰청의 모습 그 외에도 각 지역의 관구경찰청을 둠으로 해서 오늘날의 그렇죠 일종의 지방경찰청을 둠으로 해서 경찰의 지역사무에 대해서 책임지게 추진했다라는 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도 굉장히 이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진 서울, 인천,
부산, 대구와 같은 당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여자경찰서가 신설됐다라는 점. 그 외에도 경찰서를 1급지, 2급지로 나눠서 오늘날도 이렇게 나눴었던 것처럼 중요한 경찰서에 대해서는 그 더 높은 계급에 더 권한을 많이 주는 이러한 등급제가 실시됐다라는 점 등을 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의 활동으로 한번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각 시에 있는 이 내무부 산하의 치안국을 만들므로 해서 치안국이 오늘날 잘 아시는 것처럼 경찰청 이전의 치안본부, 치안본부 이전의 치안국, 경찰국의 모습으로 현대화 경찰의 모습의 근원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철도경찰대를 설치한다라든가 또 아니면은 여자경찰이라든가 소방과는 폐지가 되는 대신에 수사과로서 수사에 집중을 하는 이러한 모습들도 볼 수가 있고요. 경찰 병원이 1953년에 만들어진 것, 또 그리고 서남지구 전투경찰대라고 해서 이 한국전쟁 막바지에 소위 말하는 지리산 빨치산을 남아있는 잔존공산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 호국경찰 활동을 한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해양경찰이 발족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1955년도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 그 외에도 196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점점 경찰의 활동들 또 국민들의 해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경찰 간의 해외 주자간 제도가 만들어진다라든가 또 치안국 내에 외사과가 설치되는 것 이러한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각 시도에 전투경찰대가 설치가 됨으로 해서 이 전투경찰대는 원래 해안방어라든가 아니면은 이 경찰의 군사작전적인 의미의 활동을 보조적으로 수행했었지만 이게 나중에는 사실 경찰이 각종 시위 진압을 하거나 등 하는 데 있어서 이 악용됐었던 이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 해양경찰과 관련돼서 해양경찰대 교육대대가 신설됐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경찰대학 말고 이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 현재 경찰인재개발원, 이 경찰인재개발원의 예전 모습이 경찰종합학교고요. 이 경찰종합학교의 이전 모습이 바로 경찰전문학교입니다. 이 경찰전문학교를 경찰대학이 만들기 전에 사실상 대학의 역할로 승격시켜서 활동했다라는 모습도 1970년대의 경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1970년대에 들어와서 이 김포와 이 제주 또 부산에 있는 이 수영 이 공항에 공항 경비대를 설치함으로 해서 경찰이 이제는 이 각 지역에 있는 국가 중요 시설에 대한 중요 경비 활동 등을 하는 것도 보고 있고요. 그 외에 22 특별 경비대를 설치함으로 해서 대통령 경호뿐만이 아니라 외곽 그리고 또 호송 경비까지 함께 담당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970년대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내무부 내의 치안국, 하나의 국장급이었었던 게 치안본부로 승격해서 사실상 차관급으로 개편되는, 즉 경찰 조직이 정부 조직과 개편으로 해서 치안본부장으로 승격하는 내용이 1974년 12월에 있었습니다. 이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1974년 8월에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 소위 말하는 문세강 사건에 의해서 영부인 당시 유경수 여사가 사망을 하고 경찰의 조직과 경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무부 치안국이 치안본부로 개편되었던 내용이고요. 이는 나중에 잘 아시는 것처럼 1990년대 들어와서 경찰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1970년대와 80년대 즉 군사정부 시절의 치안본부의 역할로서 치안본부로서 이 경찰의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을 했었고 나중에 90년대 이후에 오늘날의 경찰청의 모습을 했었던 그 전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0년대 이후로는 경찰의 발전 과정을 보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주로 조직계 개편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경찰 조직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의 직제가 개편되는 와중에서도 1979년도에는 경찰대학 설치법이 정식으로 제정 공포가 됨으로 해서
경찰 대학이 처음으로 1980년대 들어와서 이 계약이 되게 됐고, 결국 경찰 대학이 오늘날의 모습으로 발전하는데, 또 그리고 경찰의 아주 엘리트 인재를 키워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외에 80년대 들어와서 이제 어느 정도 경제 규모가 확산이 되고 산업이 발전하면서 통행금지 제도가 변경되면서 경찰에 있는 각종 조직과 기능들도 발전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80년대 이후에 들어와서는 경찰 조직들이 좀 더 세분화해서, 즉 84년도에 들어와서 수사 간부 연수소가 만들어진다라든가 정경대의 각각의 기능들을 지역별로 세분화시킨다라든가, 또 고속도로 요원을 따로 확보하거나 경찰 항공기 조종사들을 새로 확보를 한다라든가 등 다양한 형태로 경찰 조직이 점점 더 세분화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그 이후에 이제 80년대 들어와서도 이 각종 시위 진압이라든가 이런 거에 열심히 하면서도 또 내부적으로는 경찰 조직의 각종 조직 개편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경찰학교를 신설함으로 해서 1987년도에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중앙경찰학교가 이 비간부급 경찰관들의 기본교육과 보수교육을 하는 핵심적인 기관으로 발전하게 됐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경찰 종합학교로 서로 분교해서 기구가 나눠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1988년도에는요, 경찰대학에 여성경찰, 여경 간부도 모집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외에도 경찰청의 조직 자체가 점점 더 그 기능이 강화된 나머지 1990년대 들어와서 91년도 7월 경찰청 관련돼 있는 법령이 바뀜으로 해서 치안본부는 경찰청으로, 각 지방에 있는 지방경찰국은 지방경찰청으로, 그리고 해양경찰대는 해양경찰청으로 승격해서 오늘날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90년대에 들어와서는 경찰의 이러한 외형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경찰의 내부적인 모습도 많이 변했습니다. 일단 경찰의 업무 자체가 국제 업무 등이 강화가 되면서 외사관리 업무라든가 또 경찰의 보안관리 업무들도 강화되고 인터폴 업무도 조정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분소를 설치를 해서 경찰을 파견을 해서 경찰의 과학수사와 관련되는 역량에 좀 더 신경을 쓰기도 했고요. 그 외에 경찰 특공대를 각 지방청으로 이관한다라거나 또 대테러 업무 같은 경우도 외사에서 경비 업무로 변경하는 등 각 경찰의 내부적인 실질적인 각 기능을 강화하는 데 이 노력을 하기도 했습니다. 90년대에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바로 지파출소 명칭이 파출소로 단일화되고, 또 그 이후에 순찰지구대의 모습과 같은 이 형태가 새롭게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경찰이 가지고 있었던 다양한 기능, 다양한 역할 중에 또한 해양경찰청의 역할도 과거에는 경찰청 소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해경청이 해양수산부로 이관을 해서 이 조직이 나눠지기도 했고요. 또한 이 경찰이 가지고 있는 각 경찰의 기능들, 또 경찰에 있는 각 조직 개편 등도 점점 도시가 발전을 하고 경찰의 규모가 점점 확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각 지역에 있는 경찰 조직들도 분화되거나 또는 파출소가 통폐합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찰지구대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90년대 이후에 계속해서 발전을 해서 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대전분소가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청문관제가 들어오기도 했으며 울산이 광역시로 독립하면서 이 울산지방청이 새로 개청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각 지역에 있는 각 지역에 있는 경찰의 모습도 과학수사가 강화되거나 정부 청사 경비대대가 별도로 독립을 하는 등 다양한 조직적인 모습이 변화하기도 했고요. 경찰대 내에서도 새로운 경찰대 개혁안이 통과가 되어 이 개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2000년대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조직적인 측면은 외형적으로나 또 내부적으로 많이 변화가 있었는데요. 파출소라든가 각각의 기능에 맞춰서 경찰 조직이 서로 변화하기도 했었고 또 그 이후에 최근에 경찰에서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됐었던 사이버 대응 테러 센터도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인터넷과 관련되어 있는 범죄가 증가하면서 가장 큰 이슈로 경찰 조직에 새롭게 편입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찰의 모습은 최근까지도 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즉 경찰 조직의 변화, 또 경찰의 기능의 세분화, 또 더 나아가서 경찰이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새롭게 각종 기능들이 서로 만들어지고 그 부서가 새로 독립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즉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경찰이 우리 사회에 아주 밀접하게 즉 경찰이 하고 있는 각종 활동들이 경찰이 일반 시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사회가 빠르게 변하면 변할수록 경찰 조직도 또 경찰 인력도 경찰 직제도 여기에 상응하게 끊임없이 함께 변화하고 그 기능에 맞춰서 과학수사라든가 외사라든가 각종 보안이라든가 사이버라든가 또 파출소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각종 연구 기능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점점 변화하고 확대가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는 전체 국민의 거의 8, 90% 이상이 도시를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복잡 다단하게 우리 사회가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서 결국 경찰 입장에서는 이 경찰력을 아주 집중하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집중하면서도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경찰 조직과 인력들을 재배치하는 작업을 끊임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경찰의 조직 관리와 인사 관리와 관련되어 있는 노력이 바로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치안 서비스의 아주 중요한 이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 그러한 변화의 한 중간에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날과 같은 자치경찰제의 모습으로 해서 직접 여러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러한 경찰 조직의 영역을 뭐 일일이 다 한 줄 한 줄 우리가 또 외워가면서 읽어가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없지만 초창기에 경찰의 이 큰 변화의 모습들 그리고 이렇게 변화하는 방향 자체가 어떠한 트렌드에 맞춰서 변화를 하고 있는지 또 그 시대에 맞춰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이버 뭐 최근에는 뭐 인권 뭐 점점 더 나아가서 뭐 피해자 중심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변화하고 있는 트렌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을 가져주신다 그러면 앞으로의 경찰의 변화의 모습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이 계속해서 변화하면서 경찰의 기능 중에서도 과학수사뿐만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생활의 변화가 경찰의 역할의 변화, 경찰 조직의 변화, 경찰 장비와 경찰의 각종 기능의 변화에 함께 녹아 들어가면서 결국은 경찰 입장에서도 우리 사회 트렌드에 함께 발맞춰서 걸어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여러분들도 같이 확인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경찰관 직제 변화 결국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최근에 각종 트렌드에 맞춰서 경찰도 끊임없이 함께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경찰 조직 연역과 관련되어 있는 모습은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찰 조직과 기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경찰 조직과 기구는 아마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경찰위원회와 그리고 경찰청 조직에 대해서 볼 때 그렇죠. 여러분들 아마 같이 보셨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경무부의 모습, 경무과의 모습, 생활안전과의 모습, 수사과, 경찰 교통이라든가 경비나 정보, 보안 이러한 역할들이 각각의 각 지역에 맞춰서 지방에 맞춰서 서울이냐 아니면은 각 부산이냐 또 뭐 대구나 인천이냐 광주냐 이렇게 각 지역에 맞춰서 좀 더 핵심적인 기능을 강조를 하고 또
아무래도 그 업무량에 있어서 이 통합시켜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통합시켜서 관리하는 등 해당 지역에 맞춰서 각각의 경찰의 조직이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결국 이러한 거를 최근에 세종지방청까지 모두 다 경찰의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종합해 볼 때 앞으로 자치경찰제가 실시가 된다 그러면은 그렇죠. 이 자치경찰제에 맞춰서 경찰의 조직과 기구들도 당연히 그에 상응하게 각 지역의 특색에 맞춰서 경찰 조직이 변화하고 개편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한편 여러분들이 이 경찰의 이 자치경찰제 이후에 경찰에 대한 모습 외에도 경찰에서는 그 경찰대학이라든가 아니면은 경찰 인재개발원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입교하게 될 중앙경찰학교에 이러한 모습들까지 함께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러한 조직도를 참고로 해서 해당 홈페이지에 직접 방문하신다고 그러면은 경찰이 또 해당 경찰 관련 기관들이 좀 더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 나와 있는 경찰의 상징물, 경찰의 이 아이덴티티를 나타내고 있는 경찰의 CI나 표장들은 아마 여러분들도 이미 경찰 공무원이 되기 전서부터 관심 있게 보셨던 것들일 겁니다. 그래서 경찰 마크라든가 방패형 엠블럼 또 경찰의 원형 엠블럼들은 뭐 각종 보도라든가 아니면 기자회견장이라든가 직접 우리가 거리에서 만나는 경찰관들을 통해서 많이 봤었고 또 경찰의 표지장인 흉장이나 아니면은 이 제복의 이 모자에 붙어 있는 경찰장이라든가 가슴짝에 붙여 있는 경찰 표지장들도 아마 여러분들이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데에서 많이 목격을 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 경찰의 계급장 역시 순경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비간부급인 경사 그리고 또 경찰의 아주 핵심적인 허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경위에서부터 경정 또 경찰의 지휘관 역할을 하고 있는 최고의 경찰청장에서부터 경찰의 고위 수뇌부의 이 경찰 계급장까지 여러분들이 각 계급에 맞춰서 또 여러분들이 또 실제 여기에 경찰이 입직하게 된다면은 정말로 목표를 하는 최종 계급까지 여러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경찰에 투진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와 있는 것은 경찰청에서 소관하고 있는, 즉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법령들입니다. 실제 법률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를 통해서 입법 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이에 따른 대통령령이 관련돼서 즉 경비업법이면은 경비업법 시행령으로 경찰관 공무원법이면은 경찰관 공무원과 관련되어 있는 교육훈련 규정이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각각의 대통령령 더 나가서 각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부령이라든가 경찰청에서 발의하는 훈령을 통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결국 이러한 경찰청 소관의 각종 법령들은 말 그대로 이러한 법령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죠. 바로 경찰이 법 집행을 최일선에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되고 경찰 행위의 이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과 이 각종 이 법령들, 각종 명령들 이거를 합쳐서 법령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법률과 각종 명령들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 현장에서 경찰 공무원이 법 집행을 하고 각종 경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근거 규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선 경찰관이 된다면은 이러한 법적 체계에 대한 기본적인 사전 공부와 이 배경 지식과 공부가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외에도 경찰청 예산이 2020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연간 11조 6천억 원 정도로 사용된다는 점, 특히 그 중에서 거의 이 70% 이상이 70에서 80% 가까이가 이 인건비로 사용된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이 예산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한 경찰청에서는 해외 교류와 주재관으로 전 세계의 아주 중요한 국가에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있는 주요 국가에 경찰 주재관들을 파견함으로 해서 현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해서 또 경찰이 현지에 있는 이 경찰 기관들과 협조해야지 될 이러한 업무를 유기적으로 서로 협력하고 교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뭐 우리 국민들이 많이 있는 뭐 중국이라든가 뭐 일본이라든가 또 그 외에 이 뭐 미국이라든가 이 중요한 나라들에 많은 경찰관들이 파견되어 있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경찰 공무원이 되고 나면은 이런 해외 주재관이라든가 해외 교류 인력으로 충분히 해외 근무도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경찰 백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최근에 이 경찰에서 임시정부 100주년을 기념해서 독립운동가 출신 또 장진호 전투에 참여했었던 호국경찰의 모습들에 대해서 명예를 기리는 이러한 이 독립운동가 출신의 경찰관들 목록이 사진과 함께 같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모두 다 우리가 지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 있는 분들이 실제로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자신의 가족들이 위험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셨었고 또 한 목숨을 바쳤던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경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독립과 우리나라의 건국이 가능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독립운동가뿐만이 아니라 이 장진호 전투처럼 우리나라가 이 일사후퇴를 해서 이 한국전쟁 당시에 이 호국경찰로서 활동했었던 이러한 모습들은 사실 이 경찰이 어떻게 보면은 이 앞으로 우리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러한 근거 자료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경찰 입장에서는 사실 이분들이 현장에서 뭐 일부는 과거에 이미 벌써 일제강점기 때서부터 어떻게 보면 친일 경찰의 역할을 했었던 분이 일부는 계실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구하고 꼭 또 그 당시에 피난을 떠나던 피난민을 향해서 자신의 몸을 바쳐가지고 이러한 활동을 했다라는 것은 결국 이분들의 과오를 떠나서 이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 그리고 대한민국의 건국, 그리고 대한민국이 굳건한 국방력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근간이 되었다는 점에서는 가슴 깊이 여러분들도 생각해 둬야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각종 목차와 관련되어 있는 안내 등이 있고요. 여러분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경찰 백서에서 나와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항상 관심 있게 가지고 한번 살펴보신다 그러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경찰 공무원으로서 실제 나중에 이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각종 경찰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친숙하게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구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경찰 면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경찰의 가장 최신 트렌드 뭐 당시에 새롭게 경찰이 주로 신경 쓰고 있는 또 경찰이 주로 집중하고 있는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다양한 도표와 사진과 자료를 통해서 최신 자료를 통해서 업데이트되어 있는 자료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이 나중에 2023년이든 2025년이든 경찰 시험을 본다 그러면은 그때 경찰 면접의 훌륭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오늘 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봤었던 이 경찰 백서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경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앞으로 경찰에 나갈 바에 대해서 항상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